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는 늘 깨어있을 수 있다. 참나도 알겠다. 다 좋은데 나한테 제발 사단하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리고 나 윤리적으로 살고 싶지 않다. 참나로 충분하다.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세요, 본인이.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요. 왜 우리가 사단을 강조하냐면요. 인의예지를 안 따지면 참나대로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욕망대로 사세요. 근데 본인은 참나대로 산다고 느끼는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이 어설픈 깨어있음이요. 그런 화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요게 나, 참나라고 하죠. 저는 다른 데랑 달리 이걸 강조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불편해하는 분들 많아요. 참나가 양심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불편해하는 분 많아요. 양심이란 말이 싫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이제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극도로 싫어하세요. 그럼 뭐 윤리적이란 얘기냐? 양심. 그럼 내가 양심 지켜야 된단 말이냐? 참나 얻어서 너무 깨어있고 너무 좋은데 왜 나한테 도덕을 강요하느냐? 자, 그 말이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참나와 에고는 차이가 뭘까요? 에고는요, 시공간에 제약된 나라는 느낌이에요. 아유, 배고파. 그러면요, 배고픈 나죠. 오염돼 버렸잖아요. 시공간의 어떤 현상이. 그런데 그 배고픈 나에서 배고픔을 빼고 나로만 존재하시면요, 배고프지 않아요. 자, 그렇게 이 참나 자리는요, 나와 남이 없습니다. 사실은 구분을 안 해요. 에고는요, 특징이 나하고 남을 구분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고는 어떤 속성을 갖느냐? 무지, 아집을 가져요. 즉, 참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잘 몰라요. 그리고 욕심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무지랑 아집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리가 지금 사실 선명하지 않으시죠?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무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참나가 뭔지 선명하지 않다. 이런 게 무지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그리고 더 현장에 나아가서요. 오늘 지금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옳은지, 돈을 내가 안 받아야 옳은지 순간순간 판단이 잘 안 되신다면 무지라는 게 있는 겁니다. 즉, 내가 아무리 참나, 나와 남은 둘이 아니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와 남이 둘이기 때문에 잘 정보가 안 읽힙니다. 요거랑 이 펜이랑도 여러분과 둘이기 때문에 정보가 잘 안 읽혀요. 이쪽 사정이 그쪽에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신과 이 우주랑 거리가 먼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라면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이런 존재들의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놈을 던지면요, 칼같이 떨어지고, 우리 몸도요, 문제가 생기면 칼같이 병이 생기고, 어떤 원인을 치면 어떤 결과가 나오고, 칼같이 돌아가는데 사실은 우리는 우리 몸에서도 어떤 결정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이게 우주랑 우리의 차이입니다. 순수한 우리가 참나라면 순간순간 어떤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 아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에고는 왜 그러냐? 온 우주에서, 넓은 우주에서 에고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남하고 다른 수많은 나와 다른 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가 우주 전체를 이해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에고는 기본적으로 무지하며 자기만 알아요. 자기를 중심으로 우주를 보다 보니까 나 위주로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랑 아집 때문에 이 참나는 결국은 에고를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요. 에고를 거쳐서 밖으로 나갑니다. 안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왜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참나를 깨치시고 내 안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선명한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 여러분이 명상을 통해서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이렇게 선명해요. 와, 황홀하다. 그런데 그 와이프가 문을 벌컥 청소 안 하고 뭔 짓이야 그러면 욱하겠죠. 갑자기 이건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좀 전에 그렇게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었는데. 에고의 무지랑 아집이 건드려진 겁니다. 즉, 아무리 여러분이 안으로 평화로워도 여러분을 에고를 쓰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요, 근원적으로 지금 참나 뜻대로 살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드려도 그래도 나는 참나 상태인데, 남한테 계속 남의 옆구리에 칼을 계속 찌르면서요, 나는 지금 깨어있다. 심지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뭐가 잘못된지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무지랑 아집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참나는요, 자, 제가 사단 말씀드릴게요. 인의지. 사단이 인의지는 아니고요. 측은지심이 인. 측은지심이라는 남에 대한 공감 능력입니다. 측은지심. 남을 측은해하는 마음. 그건요, 인. 사람과 두이자인데요. 사람과 나를 둘러보지 않는, 똑같이 보는. 그래서 원래 두이자가 아니고 각골물 보면은 이게 그 획이 똑같아야 돼요.
예, 수학에서 이코르 표시입니다. 남을 나랑 똑같이 보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간적으로요, 길 가다가 누구 불쌍한 사람 보면 잠깐 놀래요. 만약 피 흘리고 있다 누가 잠깐 놀래요. 순간적으로 자기인 줄 안 겁니다. 나와 남이 순간적으로 하나로 엮이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게 참나의 작용입니다. 이때 이게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참나의 뜻을 널리 펼쳐버리면 여러분은 사랑의 존재가 돼서 양심적인 분이 되는 거고요. 측은지심. 자, 여기서는 또 뭐 있죠? 수호지심. 잘못된 걸 봤을 때요, 그게 부끄럽고 믿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의의 마음. 자, 이거는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알아요. 여러분은 어떤 제 얘기 좀 들으시면 옳다 그러다 판단을 하십니다.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여러분은요, 자동으로 어렸을 때부터 옳은지 그른지 알고 계셨어요. 이거 신기한 일입니다만 알고 계셨습니다. 배우신 적이 없어요. 야, 너는 이런 거는 맞는 거고 이건 틀린 거야. 틀렸다고 해가 아니고요. 그냥 애가 입에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니야. 너 지금 기뻐? 아니야. 뭐가 맞다 아니다를요 알고 있어요. 이거 똑같은 게 시비지심하고요 유사한 게 미추지심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있는데, 뭐가 이쁜지 안 이쁜지 다 알고 있어요. 애기들도 이쁜 사람 옆에 와서 자꾸 붙으려고 하고, 동물도 그래요. 뭘 아는지 좀 이쁜 게 지나가면 거기 그렇게 넋을 잃고 좀 안 이쁜 게랑 되게 친하게 지내려면 그렇게 서로 멀리하고 안 보고, 그럼 뭔지 모르지만 알고 있어요. 프로그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 그른지, 뭐가 아름다운지 추한지 다 알고 계세요. 예술을요, 어린애들한테 보여주면 와 좋다고 하지, 이걸 아름답다고 판단해야 돼요, 이걸 추하다고 판단해야 돼요 물어보지 않죠. 와 일단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미 참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참나에서 진선미가 나온다는 게 진리와 선하다는 건 시비지심에서 아는 거고, 미는 미추지심이 알아요. 양심이 다 알고 있어요. 이쁜지 안 이쁜지 옳은지 그른지. 남을 나처럼 여기고. 사양지심, 나 잘났다고 안 해요. 참나가 어떻게 에고가 없는 자리가, 이기성이 없는 자리가 나 잘났다고 하겠습니까? 전체 조화를 나 잘났다고 이렇게 거만을 떨면서 판을 깨지 않아요. 조화롭게 살지. 자, 보십시오.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부끄러워요. 자기가 죄 지으면요, 부끄럽고 자기가 미워요. 창피해요.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나와 남을 불처럼 둘러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남을 신경 써요.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겠거니,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안에 참나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거만 떠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옳은지 그른지 선명하게 알아요. 정확한 데이터만 만나면 판단은 자동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만 정확히 드리면 돼요. 저는. 왜냐, 여러분 안에 시비지심이 있기 때문에 다 판단하실 거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의 시비지심을 안 믿으면 이 얘기를 드리나 마나죠. 다 각자 판단해 보실 텐데요. 에고대로. 아니에요. 에고가 함부로 판단 못해요. 에고가 아무리요, 그래도 이게 옳지 않아라고 여러분 마음에 합리화를 해도 참나가 뭐라고 하나요? 그건 아니지라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가가지고 막 비싼 물건을요 사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래도 이게 매달에 얼마씩 하면 싼 거 사서 오래 쓰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낫고 막 하는데 속에서는 알아요. 그건 아니지. 너가 너를 합리화하고 있구나. 뭐가 있어서 계속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관찰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게. 그런데 범인들도요, 죄 지어놓고요, 누가 안 물어봐도 혼자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었다. 나도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자기가 자기한테 계속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사이코패스고요. 아주 그 비정상적인 경우 아니고는 자기 안에서 계속 느낍니다. 사이코패스는 양심이 정말 최소화해서 드러나는 분입니다. 그분도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게 확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자, 이 얘기를 뭘 말씀드리려고 한 거냐면, 참나나 양심을 깨쳤다면 인의의 지가 터져 나오는 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원래 참나 상태고 원래 양심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은근히 여러분 안에 태양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태양이 있으면 그 따사로운 햇빛을 안 느낄 수가 없듯이 여러분 안에 참나, 즉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측은지심과 시비지심과 사양지심과 수호지심 때문에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셔야 돼요. 죄도 못 지어요. 부끄러우니까. 이해되시죠? 남한테 거만 떨기가 좀 민망해요. 그리고 옳은 거 그른 거 사기치기가 참 힘들어요. 자기 마음 속이기가. 자, 이런 도덕적인 마음이 참나에서 그냥 나오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나오면 다 가짜예요. 만약에요,
솔직히 나는 측은지심 없는데 억지로 측은해 하는 척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도덕이 아니에요. 양심에서 올라오는 거를요, 그대로 표현했을 때 도덕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체면 때문에 그때 내가 100만 원 안 내놓으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그 부끄러운 게 그런 양심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여서 100만 원 내고 왔다. 그러면 전혀 도덕이 아니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참나는요, 에고의 무지랑 아집이었기 때문에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의 인의의제의 마음이요, 늘 넘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난 참나 깨쳤으니까 늘 넘쳐서 나오겠네. 그래서 내가 사단을 안 하겠다는 거야. 이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아니, 그분이 진짜 하면 아무도 문제를 안 삼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특이한 존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고한테 무지아집이 참나 깨쳤다고 바로 사라지질 않아요. 지금 나란 존재, 나라고 말하시고요. 나하고 나란 존재 느끼시죠? 거기는 순수한 나죠. 그놈이 양심의 핵심인데 지금 그 자리를 느꼈다고 해서 지금 우주의 진리가 단박에 다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단박에 다 보이고 욕심이 내가 에고에서도 욕심 하나도 안 부린다고 하실 수 있어요? 왜냐? 참나가 에고로 표현될 때 다시 또 오염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오염이 자꾸 되기 때문에요. 나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도노 이후에 깨달아도 점수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요, 이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달아도 경허스님마저도 내가 깨닫고 났지만 습기가 계속 일렁거린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자, 요런 이 네 가지가 계속 참나에서 올라오는데 정의의 마음, 인의의 지중에 지혜의 마음, 사랑의 마음, 예절의 마음이 자꾸 안에서 올라오는데 이 참나를 그대로 살아가시려면 이 신호를 정확히 읽어내셔야겠죠. 그 읽어내는 법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뭐 제 강의 다른 강의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좀 읽어내는 법을 알기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참나의 뜻인지 에고의 소리인지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나대로 깨어서 사시되 한 눈으로는요, 참나에서 올라오는 인의의지의 마음을 느끼시되 한 눈으로는요, 정확히 이 기준표를 가지고 보시면 두 개가 딱 맞으면요, 훨씬 자명하게 당당하게 어떤 행위를 하시고 말을 하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간의 길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은요, 여러분 에고로 살지 마시고요, 무지랑 아집에 쌓인 에고로 살지 마시고 순수한 참나로 사십시오. 그게 첫째고요. 그리고 이 참나로 사실 때 여러분의 무지랑 아집의 그 힘들은요,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옅은 사람이 있고 업이 옅은 사람이 있고 업이 두터운 사람이 있어요. 무지가 깊은 사람이 있고 무지가 얕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심을 구현하려고 해도 자기 에고를 통해서 구현되다 보니까 내가 한 것이 꼭 완전한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양심에 맞게 살아도 내 역량에서의 그 자명한 거지, 내 역량이 내 무지랑 아집이 더 줄었다면 훨씬 더 올바른 더 훌륭한 일도 했을 것이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내 역량에 맞게 사단을 펼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신의 역량에 맞게 가장 자명한 걸 택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 알아놓으셔야 깨어서 이제 양심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은 순간순간 도인으로 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역량에선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역량이라는 거 이렇게 최선을 다해 사시다 보면, 자 보십시오. 늘 양심대로 사시다 보면 올바른 걸 선택하고 나와 남을 공감해서 죄 안 지으면서 살아가시면 무지랑 아집이 조금씩 자꾸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역량은 점점 커집니다. 이걸 이렇게 그림 그려도 될까요? 이게 양심이고 이게 무지라면 처음에 공부 시작했을 때는 매일매일 사단에 맞게 사시면 이렇게도 되지 않을까요? 두터운 업장이 조금씩 줄어들면요, 여기서 느껴지는 양심의 힘과 여기서 느껴지는 양심의 힘이 훨씬 크겠죠. 다르겠죠. 그래서 점점 더 여러분 안에서 양심적인 힘이 자라나오게 되고 여러분이 그 닥친 일들을요, 사단에 맞게, 양심에 맞게 처리한다는 건요, 나와 남의 구분을 안 하고 모두에게 이렇게 사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언행에 대해서요, 후회할 일이 점점 줄어드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변까지 다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서, 언행으로 인해서 가정도 직장도 다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해갈 겁니다. 이런 엄청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단 노트를 제가 권해드리는 거고, 사단 노트 쓰실 때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 그리는 그림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이건 어디에도 지금 말씀 안 드린 건데 지금 대구에 와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요. 기존에 4단 노트 쓰시는 분들도 꼭 참고하시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딱 다쳤을 때 내가 지금 깨어 있어요. 내 양심의 소리를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양심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뭐 돈을 떼갔다든가 뭔가 나쁜 일을 했어요. 자, 그 친구한테 난 어떻게 해야 옳을까? 이런 거에서 제 양심에 맞게 하고 싶으신 분은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냥 성질대로 하고 싶으신 분은 하시고요. 본인이 다 선택하는 거죠. 교통법규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과태료 안 물 겁니다. 그냥 나는 어기고 물을래.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 이건 하느님도 인간한테 자유를 줬기 때문에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제가 강요할 일이 아니고 다만 지혜롭게 선택하신다면 여러분 과태료 안 물어도 되고 다른 분들한테까지 피해를 안 줘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제 말을 꼭 참고하세요. 나는 돈 벌어서 크게 성공하고 싶다. 그런데 이왕이면요. 양심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아까 인의의지를 그냥 적어드린 게 아니고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왜 이 네 가지를 제가 4단 분석을 하시라고 하냐면요. 네 가지에서 다 자명하다고 나온다면 그게 참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나의 뜻을요. 우리가 참나 상태에서 올라오는 양심을 바로 느낄 수도 있지만 에고가 이걸 분석하면요. 그게 양심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요 두 개가 같이 맞다면요. 퍼펙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양심의 뜻만 따르다 보면 내 에고의 무지랑 아집이 살짝 가린 경우에 본인이 모를 수가 있어요. 본인은 되게 양심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고의 두터운 업장이 살짝 가려버리면요.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한된 양심을 표현해 놓고 본인은 되게 잘한 줄 아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느낌만 중시하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에고는 이런 개념적 분석도 해야 이 두 개가 같이 만나면요. 가장 완벽한 겁니다. 자, 인 하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만나려는 건요. 요게 관역입니다. 화살이 여기 맞아야 돼요. 이게 중심이 어떤 중이고 균형입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언행이 참나의 뜻에 딱 정확하게 중도대로 가고 있는가, 균형에 맞는가를 보는 비법은 네 가지에서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 4단 노트를 혹시 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일 마지막 낮은 단계가 뭔가요? 찜찜. 이거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찜찜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찜자. 찜찜함이 자명함보다 클 때. 그 다음은요. 자찜. 자명한 느낌이 더 큰데 찜찜한 게 있을 때. 이거는요. 자명. 자, 그러면 인의의지 각각 이게 다 가능하겠죠. 이게 다 자명한 요걸 선택하시면 여러분은 후회할 그 상황에선 최선의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나와 남 모두를 위해서. 그 예를 들어볼게요. 아, 친구가 내 돈을 떼어먹었다. 나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인은 뭡니까? 인은 뭘 물어보는 거죠? 상대방의 심정은 어떨까? 상대방은 나한테 뭐라고 변명할까를 한번 보십시오. 미리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의 주인공이랑도 한마음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낯선 사람하고도 한마음이 되실 수 있는 힘이 여러분한테 이미 있어요. 참나는 그걸 가능하게 해요. 참나 자리에서 나와 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을 조금만 내신다면요. 우리 에고의 업장만큼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꽤 읽어내요. 마음을 내셔서 자, 상대방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라고 할 때 그게 읽어내질 않는다면 찜찜한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상대방 마음을 읽어냈나 해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해보세요. 찜찜해. 찜자. 자명함이 살짝 있긴 한데 여전히 내 마음이 찜찜해. 상대방 마음을 다 못 이해한 것 같아요. 더 해보세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이 명확하게, 자명하게 난 상대방 마음을 한번 헤아려 줬어라는 데 있어서 오케이, 나는 그렇게 했어라고 자명한 느낌이 들 때까지 몰고 가세요. 그 다음, 그 다음이 의. 나는 그 사람한테 부당한 피해를 준 게 없나? 나는 정의로웠는가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자명한 데까지 몰고 가세요. 나는 그 사람한테 부당한 피해를 준 게 없어. 예. 아니면 이렇게 하면 절대 부당한 피해가 갈 리가 없어. 앞으로 할 일이라면 그렇게 딱 확신이 드는 데까지 한번 몰아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한테 무례한 언행을 한 거 있나 해서
자명하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따져보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행동을 할 거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볼까? 좀 찜찜해.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명하긴 한데 여전히 찜찜한 게 있어. 이렇게 해볼까? 이거는 딱 맞는 것 같아. 그 다음에요. 나의 시비 판단이 자명한지. 이런 모든 결정들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한 판단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과연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는 건 아닌지, 내 판단이 정말 자신이 드는지, 내 판단 정말 확실해 라는 자명한 느낌이 들 때까지 수정하고 고치세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나 할 때도 이건 상대방 입장을 배려한 건지 따져보시고, 이건 상대방한테 혹시 피해가 없는지, 피해가 있다면 찜찜한 거죠. 고치고 고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난 떳떳할 것 같아. 나는 그 사람한테 예절을 다 갖췄어.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내 판단에 대해서 정말 이 시점에서는 최고로 자명하다고 생각해. 요 네 가지가 다 최고 동그라미가 난 그거는요. 그거랑 그 양심이 좋다라고 하는 거랑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방금 에고가 분석해 봤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 소리를 계속 들은 건가요? 양심의 소리를 계속 들은 거잖아요. 그냥 나 삘 가는 대로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질문을 던지고 양심이 찜찜해 하는지 양심이 자명하다고 하는지를 사실은 양심한테 계속 묻고 들은 거기 때문에 자명해. 내 방향에서 다 맞다라고 내 양심이 말을 하는 걸 하시면요. 죄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인이세요. 이거를요. 모든 일에서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은 다른 존재가 아니고요. 늘 중도를 걷는 사람. 중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치우치지 않아요. 늘 내 욕심대로 안 하고 양심대로 정확하게 살아가시는 분.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하실 때 이걸 지향해서 가십시오. 먼저 깨어나신 다음에 양심적으로 사시는 게 내 인생의 길이다 하시고요.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닥치시더라도 저 네 가지를 꼭 따져보셔서 네 가지 다 흔쾌하게 옳다고 하는 그 일을 하시면 여러분은 양심에 제일 충실한 겁니다. 이걸 안 따져보시고 한쪽으로는 양심의 느낌을 들으시고 한쪽으로는 이걸 따져보셔야 이 두 개가 만나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이걸 안 따져보고 그냥 난 내 양심에 그냥 자명한 것 같아 하고 해버리면요. 안 따져본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에고의 무지랑 아집이 살짝 가려버리는데 안 보인다니까요. 솔직히 이거 하면 내가 손해기 때문에 살짝 그 손해라는 마음 때문에 뭔가 왜곡을 시켜놓고도요. 나는 되게 뿌듯하게 한 것 같아 하고 넘어가 버리는 수가 있다는. 그런데요. 양심이라는 게 이 질문을 정확히 던지면요. 상대방 입장 배려했어? 언행은 무례하지 않았어? 남한테 부당한 피해는 안 갔어? 즉 내가 당해서 나 같으면 당하기 싫은 일을 내가 하지 않았어? 내 판단에 대해서 100% 확신해? 라고 물어보시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애들이 에고의 장난질이 있었다면 탁 드러납니다. 저 질문을 안 하시면요. 에고가 은근하게 장난질을 친 거를 묵과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왜? 나한테 당장 유리하니까 살짝 안 봐버려요. 그 살짝 안 보는 그 장난질을 치시면 도가 익질 않습니다. 사람이 인격이 변하질 않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면요.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그분은 10년을 이렇게 사신 분이라면요. 성인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겠죠. 이 변화를. 그래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 홍익인간을 하실 수 있고 양심대로 사실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나라에 많으실 때 나라 정치가 안정이 되지 한 번도 이렇게 안 살아본 분을 위에 앉혀놓으면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내 에고와 무지의 아집으로 그냥 떠들어서 살다가 갑자기 착한 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위대한 리더들이 없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이런 리더들을 키워내는 공부를 내가 못 되더라도 남이라도 시켜서 할 수 있게 서로 도와주고 나부터도 노력하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삶이 된다면 10년 뒤에 우리나라는요. 자살률 1위 뭐 이런 거요.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요. 한국 가봐라. 거기 가면 양심이 뭔지를 가르쳐준다라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 지금 서울에요. 홍지문, 숭례문, 흥인문, 돈이문 그 문 다시 복원하고 지금 서울 뭐 정비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말이 많습니다만은 이걸 알고 서울의 사문이나 이것도 홍지문은 이거 대문은 아니지만 이렇게 네 가지 문을 다 복원해서 잘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게 서울이 애초에 만들기를 양심이 뭔지 보여주려고 만들었다.
이런 얘기 왜 못합니까? 우리가 직접 이걸 하신다면요, 당당하게 말하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요, 창피해서 말 잘 못해요. 수호지심 때문에 서울 문을 그렇게 만들긴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당당하게 그게 그런 겁니다라고 말하시려면 여러분 내면에서 좀 뿌듯해야 됩니다. 양심이. 그래서 참나게 치신 뒤에 참나게 친 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당에서 아까 말씀드린 참나가 늘 흐르는 상태 1급입니다. 1단이 안 줘요. 인정을 못 해드리죠. 이니지가 지금 나오시질 않는데. 참나만 아신 거잖아요. 그 참나를 이렇게 이니지에 맞게 쓰시는 분이 나오신다면, 맞게 쓰는, 완벽하게 한다는 게 완벽하게 하면 성인이고요. 자기 역량에서 최선을 다 이렇게 쓰시는 분을 보면 그때 우리가 일단 인정해 드린다는 겁니다. 검은 띠 따셨습니다. 당신 같은 분들은 그대로 잘하기만 하면 성인입니다. 이미 성인의 어떤 기틀이 잡혔습니다. 그게 1단과 1급의 차이입니다. 1급은 아직 뭔가 좀 부족한 게 있고, 1단은 힘은 약하지만 애기 태어난 거랑 똑같습니다. 팔다리가 약한데 그대로 잘하면 어른 된다는 거, 확실한 사람을 1단이라고 하는 거지. 1급은요, 지금 팔다리가 제대로 달렸는지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참나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대구에서 1단 분들이 넘치는 그런 어떤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넘치길 바라는데, 지금 이런 그림은 제가 여기서 처음 그린 겁니다. 그래서 꼭 많이 보시고 꼭 공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